반갑습니다. 네. 살에 걸릴 뻔했어요.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젊고 아름답다니 못 나올 뻔했습니다. 네,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화면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도 너무 멋지고 진짜 캡틴이라는 큰 그룹에 이렇게 초대되어 와서 영광이고요. 사장님도 오늘 얼굴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젊다고 얘기하기는 곧 마흔이라서요. 네, 민망하네요. 네, 오늘 9시 늦은 시간에 또 열정적으로 무언가 혹시나 좋은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사업을 하던 안 하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감히 그래서 50분간 집중해 주시면 무엇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직장인과 자영업을 넘어 이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제목에 그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답니다. 네, 저는 뉴스킨을 자유를 위해 선택을 했고 제가 5살짜리 아이를 키우는데요. 얘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애기들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죠? 제가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렇게 행복할까? 웃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지 맘대로 하고 살아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애기 때는 있잖아요. 뭐 제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대학은 가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뭔가 프레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프레임이 너무나 생기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뭐 갈까 말까 고민해 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그 하수구에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있잖아요. 확 흘러서 가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이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대학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하지 않는 그 아이의 자유함이 저는 되게 부럽고 또 호주에서 제가 5년 동안 살았는데요. 정말 그 공기가 자유로워요. 아무도 남을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왼발로 다니거나 제가 카페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걸 봤는데 막 카페에서 레즈비언이 막 옷에 손을 넣고 막 19금 해도 되는 시간이죠. 막 가슴에 막 가슴을 만지고 이런 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한 명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때요? 막 힐끔힐끔 쳐다보죠. 지나가다 맨발로 가는 사람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막 힐끔힐끔 쳐다보죠. 근데 제가 호주에 5년을 살면서 느낀 게 자유하다는 거는 이 정도로 행복하구나. 아무도 저를 신경 안 쓰고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제가 뭔가 엄청 그 프리함을 느끼고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길게는 살지 않았지만 39년 동안 살아보니 내가 인생을 자유롭게 산다면 정말 행복의 끝을 달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걸쳐서 행복하려면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를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2가지 오늘 파이프라인의 소득과 그다음에 돈의 흐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저를 만나시는 분들 또는 인스타로 저를 보신 분들이 저가 너무 화려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되게 화려하게 나오네요. 그죠? 너무 뭐 약간 사치스럽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사치스럽다고 얘기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고 즐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여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왼쪽 사진이 제가 서울에 가 상경을 했는데 남자친구인 지금의 남편을 장거리 저는 부산 여자거든요.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만났는데 스쿠터도 없고 그냥 걸어 다니는 30살인데 이제 아무것도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알바를 해가지고 백수였거든요, 남편이. 알바를 해가지고 저 중고 스쿠터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30살, 32살의 남녀가 스쿠터를 타고 저렇게 여행이 아니라 그 데이트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30살에 남자친구랑 중고 스쿠터를 타고 다녔으니 정말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서울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정말 너무 많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 제가 젊은 사람들이나 그냥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있잖아요. 너무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가히 말씀드리는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고 어, 그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을 바꿔내겠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이 인생의 바뀜이 사실 별로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스쿠터를 타다가 포르쉐를 타기까지 놀랍게 얼마 안 걸렸어요.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보고 뭔가 내가 결단하고 인생을 바꿔버리는,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것이 생각보다 얼마 걸리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좀 힘차게 미래를 위해서 살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도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요. 제가 조금 열심히 살았어요. 좀 많이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핵심 한 가지를 해결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100살을 산다 그러면 있잖아요. 100살을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100살을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살의 가치를, 퀄리티를 높이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 이 핵심 한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바로 뭔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의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려면 아까 우리 그 5살짜리 저희 아이를 얘기했듯이 있잖아요. 지금 사회생활을 똑같은 직장을 10년 하신 분은 10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연차수가 오래될수록 굉장히 큰 프레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20년을 똑같은 일을 했었으면 또 20년치의 두꺼운 그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기회라는 것은 이 프레임을 벗어나야지 보이기 시작하니까 잠깐 이 내 생각 밖에서 제 3자의 눈에서 뭔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만약에 인생을 80년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순위 1번에 있는 26년을 소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25년을 소비하는 것, 그 다음 10년, 6년 이렇게 있어요. 혹시 저 26년이 어디다가 저희가 만약에 80살까지 살아봤다 내가, 그러면 어떤 것에다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썼을 것 같아요. 80년 동안. 한번 채팅창에 적어 보시겠어요? 잠 맞아요. 잠. 핸드폰 수면. 잠을 저희가 진짜 많이 자죠. 안 자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죠? 잠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어요. 1, 2위 중에 있어요. 1위와 2위가 1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잠을 자는 만큼 평생 80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에 쓴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킨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보상 구조를 듣고 내가 80년을 만약에 산다고 생각을 하면 평균적으로 건강한 수명, 건강하게 8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일하는 시간이 80년 중에 26년이다. 근데 뉴스킨의 사업 보상을 들어보니 이 26년을 내가 한 5년에서 10년의 내 노력에 따라 5년에서 10년의 노력으로 26년을 벌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 이 26년을 제가 버는 것을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저희가 잠자는 시간이 25년인데 잠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자야 돼, 잠은. 안 자고는 못 살아요. 그리고 여기 먹는 시간 먹어야 돼. 6년은 먹어야 돼요. 화장실도 가야 돼요. 근데 보시면 뭐 화내는 시간은 2년인데 미소 짓는 시간 88일이에요. 놀랍죠? 화내는 시간이 한 10배까지는 아닌가? 되게 많이 화내는 시간 훨씬 많이 저희가 쓰고 있죠. 제가 이런 시간들을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일하는 26년을 내가 만약에 가질 수 있다면, 프리하게 가질 수 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좀 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제가 친정이 부산이라서 사실 직장 다닐 때 한 번도 거의 못 갔어요. 직장에 엄마 생일이라고 외쳤을 수 있어요? 생일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뭐 돌아가시는 거 말고는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 월차 못 쓰잖아요. 돌아가시거나 진짜 병원에 암으로 입원하지 않는 한은 월차를 쓰겠다는 말을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산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26년을 제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벌어낼 수 있다면 26년을 벌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강력히 했고요. 사실 제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좀 큰 경험을 했었어요. 뭐 누군가 집안에서 어른이 돌아가시는 거는 많이 보지만은 저는 제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살아온 할머니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입관식을 들어가게 돼요. 입관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예쁘게 단장을 해서 관에다가 입관하는 식을 거행을 하는데 원래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거기에. 근데 저희 엄마가 인사하라고 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뒤로 절도할 뻔했잖아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또 아무 생각 없이 숨 쉬고 있잖아요,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숨 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아, 사람이라는 게 숨이 없어지면 저렇게 죽으면 저렇게 그냥 연필 같은 뭐 그냥 물건 같은 존재가 되는구나. 정말 아무짝에도 뭔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그냥 물건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언젠가는 사람은 저렇게 죽는 거구나. 이거를 되게 충격받았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 한 번 사는 인생에 대해서 좀 열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일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열심히 하고 술도 되게 내일이 없어요. 저 오늘 죽을 것처럼 마시고 연애도 오늘 죽을 것처럼 하고 내일 죽어도 약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어렸을 때 그 입관식을 보면서 너무 진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죽잖아요, 사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일 하고 싶은 일은 오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쫓겨서 저희가 사실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소중한 일들을 놓치고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겐 뉴스킨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간을 살 수 있는 일이었고 제가 뉴스킨을 만날 때는 저는 이렇게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영어 관련된 일들을 좀 했었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제가 뉴스킨 하기 전에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진짜 뻥안 치고 10명 중에 9명이 온라인 쇼핑몰을 옷을 팔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옷을 잘 팔게 생겼나 봐요. 옷집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언니 같이 약간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근데 저는 의외로 이제 대학교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영어 강사님들 한 30명에서 100명까지 모시고 토익, 토플 뭐 이렇게 차세대 외교관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대학교에서 또 교육을 시키거나 뭐 이런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 사업을 진행하는 대학교와 연합을 해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장으로서 일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대학교에서 일을 했어요. 서울대 빼고 연세대, 뭐 한국외대, 중앙대, 성균관대, 서강대, 아주대, 뭐 아시는 대학교는 다 협력을 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저희 고객님들이 또 요즘 만나는 분들이 아니 그걸 하지 그랬어 왜 뉴스킨을 하세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여기 이보영 강사님이시잖아요. 이분. 보이시죠? 그 옆에 전대 되게 지금 다르게 생겼는데 비포 같이 생겼죠? 이보영 강사님이나 이런 특강 강사님들을 데리고 이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였거든요. 이런 일들을 했는데 대학교 엄청 좋은 대학교들이랑 일을 했으니 사람들이 다 왜 이 일을 안 했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데 있잖아요. 이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어땠냐면 여러분들 대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있잖아요. 토익 캠프 같은 걸 한번 진행을 하면 제가 1000명 제일 많이 했던 게 1000명을 데리고 토익 캠프를 진행을 했어요. 4주 동안 기숙사에서 있었어요. 1000명의 학생들이 잘 돌아가게 움직이게 하려면 강사님들과 모든 것을 어레인지하고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4주 동안 집에 못 들어왔어요. 제가 만약에 저 일을 계속했다면 저는 지금 아이를 키울 수가 없고 낳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국을 떠다니면서 출장이 많은 일을 제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속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월급의 한계도 너무 느꼈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을 해서 저희 신랑과 자영업을 할 때쯤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뭐 어렵다 하지만 또 잘 되는 때가 조금 있어요. 한 10% 정도. 저희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 아이폰이 요즘은 사설 수리를 하지만, 사설 수리란다. 요즘은 그 자체 수리를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에 뛰어들 때는 아이폰 사설 수리점을 운영을 했는데, 이 사업에 뛰어들 때는 자체 수리를 해주질 않았어요. 옛날에 쓰신 분들은 리퍼 제도를 아실 거예요. 맡기면 막 리퍼를 해주고 데이터도 못 살리고, 하여간 한국인들이 별로 싫어하는 제도로 운영을 했었어요, 애플이. 그래서 저희는 그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 그 니즈를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수리를 해주는 사설 수리점을 운영을 했고, 시장을 굉장히 잘 탔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했어요. 지금은 제가 했던 애플 사설 수리점이 많이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 자체 수리를 시작을 했고 굉장히 신속하게 수리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설 수리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시장을 잘 타서 스쿠터로 시작을 했는데, 모닝도 사고 그다음에 뭐 차 계속 바꾸고 집도 사고 자영업 8년 하면서 진짜 서울 한중심에 40평대 집을 사고 원하는 차도 다 샀던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경제적인 여유는 얻었지만, 저희가 이때 가장 자영업이 잘 될 때 뉴스킨을 만났거든요. 이때 저희가 뉴스킨을 보면서 한 생각은 뭐냐면, 저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바빠서 해외여행을 못 가지만 저희 엄마는 1년에 4번을 해외여행을 다니고 막 실컷 놀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하지만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화려한 사진들이 전부 있잖아요. 자영업을 하면서 놀러 갔던 거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 때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여름 휴가 때 놀러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갈 때 그냥 조금 돈을 더 태워서 좋은 데를 갔을 뿐이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저의 뭔가 인생의 그런 쳇바퀴라고 하냐, 이 뭔가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뉴스킨 사업을 이때 제가 알아봤을 때 좀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꼭 너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을 뭔가 제 인생을 뭔가 무너뜨리는 느낌이 나서 기분이 나빴지만,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제로 저는 그냥 죽도록 일하고 남들 다 가는 여름 휴가 때 보상받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지, 사실 내가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유를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더 나은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나의 지금 현재의 한계를 일단 첫 번째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정한 것은, 자영업을 제가 아무리 죽도록 해도 자유를 얻을 수는 없겠다. 시간적 자유는 죽어도 얻을 수 없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많은 책들을 뉴스킨을 통해서 소개받고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요. 이게 이제 돈을 저희가 버는 형태를 4가지 분면으로 나눈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인을 했었고 그리고 자영업도 했었고요. 이 다음에 지금 뉴스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직장인과 자영업 분면이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 이 직장인이 대부분 요즘 많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직장을 바로 들어갔던 것을 저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었고 불안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월급을 주는 직장을 찾아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 안정적이더라고요. 월급이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다음 해에 연봉 협상이 노동법상 정해져 있잖아요. 연봉 협상에서 5%에서 10% 인상을 해야 되는 것. 제가 1년에 있잖아요. 그 대학교를 하나 계약을 하면 수십억의 매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8개를 계약을 했어요. 2년 동안. 그 정도의 영업을 해서 실적을 올렸는데도 제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 변함없이 안정적인 월급을 주는구나. 이것에 대한 한계를 알고 제가 이 자영업자 분면으로 왔고, 이 자영업자 분면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확실히 내가 나를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 형태의 고용이 맞고, 이 두 번째 문구의 이 책에서 나오는 건데, 어, 사실 돈은 직장인보다 많이 벌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 있죠. 전문직. 이런 분들은 확실히
많이 일하면 많이 벌고 그리고 시간당 페이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제가 인정했던 것은 어쨌든 치과 의사도 본인이 이빨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없는 치과가 오픈을 하는 일은 없잖아요. 치과 의사 없이 치과 병원이 오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영업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직원 더 뽑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제가 장담컨대 그분은 자영업으로 대박을 쳐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150만 원, 250만 원 월급 벌려면 그렇게 돌려도 되겠죠. 근데 한 달에 자영업으로 1,000만 원 이상 벌려면 있잖아요. 그렇게 돌리면 안 돼요. 눈에 불을 켜고 사장이 앉아 있어야지만 1,000만 원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자영업 시작할 때 저희가 남편 친구들 중에서 이제 백수인 사람을 모시고 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창업을 할 거다. 함께 하자. 이렇게 했더니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직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백수인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그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주고 아이폰 수리 기술을 기술자에게 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육비를 저희가 다 쓴 거죠.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마케팅 기술을 다 가르쳐 주면서 그때 순수하게 이제 처음 자영업을 하니까 그렇게 다 가르쳐 줬었어요. 지금 자영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직원을 뽑아서 매니저를 두면 나는 시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실제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저희가 월급을 캐시로 800만 원씩 줬어요. 진짜 순수했죠. 그냥 매출이 커지면 있잖아요. 커진 만큼 더 줬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약간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순수하게 했더니 목돈을 가지게 되니까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차리러. 근데 그분의 마음이 제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고깃집 매니저가 돈이 1억이 있으면 그 고깃집에서 자기가 매니저로 일하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100% 나가고 싶어 하지. 결국 매니저들은 있잖아요. 그 가게를 차리는 게 목표이고 꿈인 사람들이에요. 그 일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은 절대로 있잖아요. 매니저를 꽂고 나는 자유할 수 있다? 저는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앞에 나가서 차린 것을 당하고 난 후에 직원을 뽑아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딱 300만 원만 줬습니다.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목돈을 주지 않았어요. 한 번 당하고 나서는. 그리고 절대로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남들이 직원 뽑아가지고 300만 원 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인 저희가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이 nobody does it better 이라는 말이 너무나 와닿았고 결국에 자유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소득 구조, 내가 계속 노동을 해야 된다,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오른쪽 사분면에서 제가 매력을 느꼈던 것은 저는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동력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오른쪽 사업가 분명과 투자가 분명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지속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일정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을 벌 수가 있고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뉴스킨의 보상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뭔가 쌓아나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완벽히 이해했을 때 제가 3천만 원의 순수익이 들어오는 자영업체를 권리소득도 받지 않고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팔지 않았죠.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지금은 저희가 부부가 함께 뉴스킨을 합니다. 저희가 이 과감하게 자영업을 지금도 문의가 오거든요, 블로그로. 그 정도로 저희가 마케팅을 많이 해놨었는데 그 자영업을 과감하게 접을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하게 소득을 이해했기 때문인데 월마다 들어오는 월급 같은 소득과 이 자산 소득의 차이를 완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뉴스킨을 알아보신다면 자산소득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지금 받고 계신 월급의 300만 원과는 완전히 다른 소득임을 이해하셔야 뉴스킨의 기회가 보이고 또 미래가 바뀔 수 있는 희망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뭔가 주기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말하고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것이 어, 훨씬 더 비전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자영업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가족이 도미노처럼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서 못 나왔어요. 한 사람 걸리고 끝날라 그러면 이틀 남았는데 또 한 사람 걸리고 끝날라 그러면 또 한 사람 걸려가지고 결국 한 달 동안 집에서 못 나왔거든요. 만약에 제가 자영업을 운영을 했다? 한 달 동안 자영업체가 빵원이잖아요. 빵원이 아니에요. 자영업체 매출 빵원은 마이너스 3, 400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마이너스를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저는 굉장히 비전을 느꼈고,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약간 이런 형태로 살고 있었어요. 이런 형태로. 근데 제가 코로나 때 한 3배 성장했거든요. 2년 동안. 3배로 성장을 해서 소비자도 3배, 사업자도 3배.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더더욱 뭔가 내가 노동이나 시간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자 같은 소득, 그다음에 임대소득 같은 소득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 느껴지세요? 지금? 혹시 대출 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지금 변동금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매달 60만 원의 대출 이자를 갚던 사람이 지금 금리가 올라서 120만 원의 대출 이자를 갚고 있으시고요. 지금 금리를 더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경제적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저희에게 닥쳤고 또 제2의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지금. 그래서 저는 작든 크든 내가 만약에 오늘 뉴스킨 사업의 기회를 통해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매월 이자가 들어올 수 있는 소득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뉴스킨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다단계라 하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하든 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똑바로 하면 되니까요. 그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스킨은 정말 다행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기 때문에 이 광고와 마케팅 분야를 소비자에게 위임을 해서 소비자가 광고 마케팅 비용을 본사에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니까 갈바닉이 뉴스킨 건지는 모르는데 갈바닉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유명한 갈바닉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형식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영애나 요즘 유명한 젊은 연예인들은 모르겠네요. 젊은 연예인들이 BTS가 광고를 해가지고 BTS 광고료가 30억 정도 할 것 같은데 BTS가 광고를 해가지고 판매량을 저희가 파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이 팔았겠죠. 그렇게 했다면 소비자들에게 뭔가 광고비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기 때문에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기회가 주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뭐 도소매 같은 거는 없어진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의 유통 구조는 TS 샴푸가 만약에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광고를 하고 홈쇼핑이나 쿠팡이나 뭐 지마켓 그리고 네이버 쇼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가 일어나고 소비자에게 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TS 샴푸를 해놨는데 지금 TS 샴푸가 손흥민과 김연아, 송강호인가 또 다른 연예인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세 분이 동시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흥민이 지금 뭔가 광고 업계에서 몇 등급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손흥민이 1, 2, 3이면 어느 정도 등급이 될까요? 지나가던 애들한테 물어봐도 손흥민이 굉장히 미친 광고료를 받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미친 광고료가 어디에 붙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소비자 가격이라는 것에 광고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에 광고료가 붙고 그리고 홈쇼핑 유통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가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10,000원이라는 소비자 가격으로 측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뉴스킨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손흥민과 김연아를 쓰지 않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김연아 대신 저를 쓰고
직접 사용하는 저를 쓰고 좀 부족한, 솔직히 김연아가 파는 게 더 잘 팔리겠죠. 회사에서 그냥 사명감이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쓰고 김연아에게 주는 17억입니다. 연간 광고료가 김연아가. 그럼 17억을 실제로 입소문을 내주는 소비자에게 n분의 1 해서 나눠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킨 제품을 썼어요. 누구도 있잖아요. 제품을 막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품이 진짜 좋아서 제 얼굴이 줌으로 보니까 되게 잘 보이네요. 그죠? 저게 제가 500명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풀매를 한 거예요, 지금. 엄청 풀매를 한 거예요. 근데 쌍꺼풀이 없죠. 제가 신기하잖아요. 제가 쌍꺼풀 수술 안 했거든요. 근데 얼굴 리프팅이 되면서 쌍꺼풀이 생겼어요. 쌍꺼풀이 커졌어요. 속쌍꺼풀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왼쪽이 27살인데 저런 얼굴에서 화장품만으로 이 얼굴이 됐다면 어떻게 마케팅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휴대폰에 있는 많은 그 소셜에다가 이 소셜 지금 휴대폰에 뭐 카톡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뉴스킨을 썼더니 저 피부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홍보를 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제품 쓰셨어요?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해서 제가 구매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에게 김연아나 홈쇼핑, 솔호스트들이 하는 역할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저에게 보상을 준다는 거죠. 이 정도 변하는 제품이면 확실하게 소개가 나고 저에게 제품을 물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덕분에 이러한 큰 광고료를 쓰지 않고 큰 유통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자연스럽게 이 제품의 원료비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돼서 2,000원이라는 생산비에 8,000원이라는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직구 좋아하시죠? 요즘 해외 직구 하면 뭐 승리자 같이 이러잖아요. 나 직구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직구 왜 하세요? 사람들이 직구 왜 좋아합니까? 싸서 좋아하죠. 싸서. 뉴스킨은 직구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저에게서 물건을 받아가거나 홈쇼핑이나 슈퍼마켓이나 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뉴스킨 본사에서 직구로 공장에서 간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공장 직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광고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는 입소문만으로 이 공장 직구가 일어나고 소비자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방식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39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 이 세 가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부분의 이제 여자분들이 제품을 썼는데 너무 좋아졌어. 놀래가지고 소개가 나고 보상을 알아보겠지만 저는 조금 독특하게 저는 먼저 보상을 알아봤고 보상이 제가 혹시나 이 사업을 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진짜 뭐 사재기를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제품을 집에 쌓아둬야 된다든지 재고를 쌓아둬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보상 구조가 아닌지 보상부터 철저히 알아봤고요. 전 두 번째가 제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갈바닉을 사업을 결정을 하고 구매해서 썼고 미스트도 사업을 결정하고 구매해서 썼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보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냥 제품이 아니라 제가 굳이 엄청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것만으로 체험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입소문이 날 수 있는 팔려 나가는 제품이 될 수 있는가 해서 혁신적인 제품과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저와 똑같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복제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지금 타 회사랑 비교를 하시거나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세 가지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보상 부분은 뉴스킨은 이미 공식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주는 회사라고 상을 받은 적이 있죠. 인정을 받은 적이 있죠. 저희는 중간에서 마케팅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뉴스킨 보상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 보상은 사업자가 되기 전에 소비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그리고 대리점 보상은 저같이 사업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이고, 세 번째는 사업자가 돼서 사업자를 분양을 시키면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소득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소비자 보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거기 맛있더라 해서 가게 되면 저에게 보너스를 줘요.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 여러분들 소개해가지고 막 추천인 코드 넣은 거 아세요? 추천인 코드 넣으면 얼마 줬어요? 5,000원짜리 쿠폰 줬거든요. 일회성으로. 일회성으로. 그쵸? 여러분들이 추천인 코드를 넣는 시스템에 가입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 추천인 코드라는 칸이 있는 모든 회사는 다단계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은 업종입니다. 다단계 법으로 똑같이 저희와 함께하는 회사입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소비자가 만약에 사업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마켓컬리처럼 소개를 해줘서 누군가 내 코드를 후원인으로 넣어서 제품을 샀다면 제품 소개만으로 이렇게 6%의 캐시백을 주는데, 마켓컬리처럼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한 번 가입한 소비자가 평생 뉴스킨을 쓸 때마다 나에게 6%의 소득을 주는 것이 바로 소비자 보상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이 정도의 보상을 주는 것은. 두 번째, 이 대리점 보상은 이제 사업자가 되고 나서 주는 건데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뉴스킨 제품을 소개하고 체험을 시켜주고 다니면서 많은 소비자를 구축하게 되면 이 소비자들의 매출에 따라서 5에서 40%의 유통 마진을 주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영업을 운영을 해본 사람이 계시다면 40%의 마진이 절대 말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보통의 정말 매출 대비 수입이, 그러니까 뭐지? 매출, 수익이 큰 자영업자들이 보통 20% 정도 남거든요. 20%에서 25%.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남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한 25%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5에서 40%를 여러분들이 아무런 인테리어 투자도 없고 권리금을 준 것도 없이 이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거고요. 그냥 딱 비교해 봤을 때 홈쇼핑이 바로 40%의 마진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홈쇼핑을 통해서 있잖아요. 10,000원짜리 제품을 샀다면 10,000원 중에서 4,000원이 홈쇼핑으로 흘러가고 6,000원 중에서 광고료와 공장 돌리는 비용과 그 회사에서 남기는 수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홈쇼핑으로 구매하는 모든 제품은 싼 제품을 싸게 사는 거죠. 싼 제품을 싸게 사고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비싼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싼 제품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유통 구조고, 여러분들이 뉴스킨에서 대리점이 된다라는 것은 GS 홈쇼핑을 하나 차린 것과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에서 좀 민감하셔야 돼요, 사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면 수에 민감해야 되는데 제가 5에서 40%라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가늠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홈쇼핑을 하나 차리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또 직원은 몇백 명을 쓸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리점 보상도 저는 뉴스킨에서 주는 엄청 큰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영업을 접고 남편과 함께 부부 사업을 하는 것은 이 마지막 프랜차이즈 보상 때문인데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해보니 정말 자유롭게 온라인으로도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고, 내가 소비자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저 소비자가 저한테 왜 영어 교육 그만두고 이거 하냐고 물어보면 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긴 하지만 제가 싫으면 안 만나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의 자유가. 소비자가 만나자고 할 때 제가 필요한 시간에 서로 맞춰가면서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뉴스캔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을 많이 만들고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자유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킨 사업의 기회를 알려주고 이렇게 분양을, 저와 같은 뉴스킨 사업자를 분양하면 그 분양한 뉴스킨 사업자에 관해서 5%에서 15%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있잖아요. 그냥 제가 사업을 소개를 했다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해보니 제품이 이렇게
쓰는 게 좋고 제품에 관한 성분이나 이런 걸 제가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제가 이 사람도 저와 똑같이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제품에 관한 교육을 해주고 그 교육을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을 후원 보상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 타그룹과 비교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과생이고 수가 되게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보세요. 1대부터 있잖아요. 뉴스킨의 보상은 1대 제가 직접 후원하는 이 1대 1, 2, 3, 4, 5, 6, 7, 8 제가 적어놨죠. 이 1대는 무한대로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소개하는 사람들은 2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저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밑으로는 6대까지만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 회사와 비슷한 한 회사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한 회사 A 회사를 빼고 나머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1대의 수가 2명 또는 3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래로 가는 것은 무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게요?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있잖아요. 1대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을 절대로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소득으로 앞서 나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한번 2 플러스 2 해가지고 다 더하고 막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시작하는데 먼저 시작한 사람을 제가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월급을 반드시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들어갔다면 저는 이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대가 무한대기 때문에 제가 한 만큼 그리고 저보다 늦게 시작하는 제 파트너 사장님도 저보다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을 했고 이 프랜차이즈 보상도 사실 5%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알아봤기 때문에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커피숍을 많이 프랜차이징 하는데 많은 프랜차이징 점들이 생겼다가 지금 의외로 투썸만 살아남았죠. 되게 의외로 투썸이랑 이디야랑 카페벤에 죽고 엄청 화려하게 데뷔했던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제가 느끼기에 할리스랑 투썸이랑 이디야 이 정도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디야도 3%. 3% 로얄티를 줘요. 본사에. 그리고 투썸 플레이츠는 3.3%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프랜차이징을 하는 회사 그리고 대기업에서 3%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대기업도 아닌데 뉴스킨 프랜차이징을 했다고 해서 5%에서 15%의 로열티를 제가 받는다는 거죠. 이 퍼센테이지가 제가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는 회사가 바로 뉴스킨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안 하고 부부가 함께 뉴스킨을 했고 수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제가 1대에 4명의 프랜차이징을 하고 이대도 교육을 해서 똑같이 4명씩 프랜차이징을 했을 때 있잖아요. 대리점 하나당 저희가 5% 로얄티라고 하면 굉장히 미니멈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한 20만 원 정도가 저에게 로얄티로 오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4명을 1년에 하든 4년 동안 걸려서 한 명씩 1년에 한 명씩 4년을 하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프랜차이징을 하는데 10년이 걸린다. 만약에 여러분들 10년이 걸려서 토탈 340개의 대리점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340개의 대리점이 형성이 되면 월에 6,8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으신가요? 10년 해서? 10년에서 월에 6,800을 받는다 해도 저는 결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이 보상을 풀었을 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나는 6,800까지는 돈이 필요 없어. 나는 그 정도까지는 돈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월에 500 정도 신나게 벌었을 때는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 밥 사고 이러는데 돈을 썼거든요. 그리고 있잖아요. 월에 제가 1,000만 원 이상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부모님들 좋은 거 다 사줬어요. 그리고 저도 사치스럽게 그동안 사고 싶어서 샤넬백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샀어요. 월에 2,000만 원 이상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있잖아요. 원하는 차를 그냥 샀고 월에 3천만 원 이상의 소득, 순수익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매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있잖아요. 갑자기 사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선생님. 진짜. 진짜 사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지면서 그 돈을
어 어디다 좋은 데 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유기견 센터에 기부도 많이 했고 제가 또 사람 못 믿어 가지고 사서 보냈어요. 사서 보내요. 저는 뭐 아무도 못 믿어요. 사료 같은 거 사서 보내고 막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평소에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내 살기 바빠서 남 돌볼 마음 없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짐을 힘들게 들고 가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짐을 들어준 날.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어떤 마음으로 그날 잠이 들까요? 음. 오늘 장마가 이렇게 치는데 낙엽이 하수구에 너무 쌓여 있어. 그래서 홍수가 날 것 같아서 오늘따라 선한 마음이 생겨서 여유가 좀 오늘 월급이 들어왔어. 그래서 여유가 좀 생겼어. 그래서 낙엽을 치웠어요. 그럼 어떠세요, 그날?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선한 마음, 뭔가 선의 힘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희가 너무 일생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내 눈앞에 모인 다인 이 문제들, 경제적 문제들도 너무 힘들고 책임져야 될 것들도 많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하고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월 6,800만 원이 매월 들어와서 다 써야 돼. 한 달에 6,800만 원은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매달 그 6,800만 원을 샤넬백이나 시계 사는데 쓸 것 같나요? 저희가 무슨 백을 10개씩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렇게 쓸까 매달 계속 샤넬백을 계속 막 10년 동안 살 것 같아요? 안 그렇거든요. 어느 순간 사고 싶은 거에서 떠나서 내가 진짜 19살 때 순수한 마음일 때 내가 진짜 돈을 이것밖에 못 버는 사람인지 몰랐을 때 경제적인 뭔가 한계선이 없었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자유가 주어지면. 그래서 그 돈을 저는 나는 1,000만 원까지는 필요 없어. 6천만 원까지는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돈이라는 것이 꼭 무언가를 내가 사치스럽게 사고 내가 풍족함을 느끼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억 벌고 싶다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저는 1억 벌어서 있잖아요. 더 이상 사고 싶은 거 없거든요, 솔직히. 저는 1억 벌면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막 고아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초중고 다니면서 보증금을 모을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원룸을 운영하고 싶은 꿈도 있고, 그리고 막 자연환경 안 좋으니까 나무 같은 것도 시원하게 청구를 심고 제 이름으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1억 벌고 싶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사치스러운 게 아니니까요. 좋은 의도로 죽기 전에 행복하게 눈 감고 싶거든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조금 확장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있잖아요.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이 매달 들어오잖아요. 3천만 원 이상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돈의 가치를 좀 생각하신다면 욕심이 조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뉴스캠이 시스템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하시고 있는 이연복 셰프와 많은 프랜차이징을 운영하고 있는 백종원 이 셰프의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실제로 시스템이 없이 노동을 하는 곳에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 실제로 저희 신랑 모습이에요. 아침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나사를 돌리면서 이걸 또 세미나 할 때 쓴다고 찍어놨어요. 진짜 찍어놨어요, 이거를. 이거 저희가 노동을 해봤는데 하루 동안 저희가 아무리 드라이브를 잡고 있어도 한 명이 손이 2개밖에 없잖아요. 팔이 10개 달린 사람 없죠.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10개밖에 못 고쳐요. 그러면 30일 동안 누적하면 300개밖에 못 고치거든요. 8년을 일하면 있잖아요. 28,800대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기술을 절대로 빼돌리지 않는 계약서를 써.
만약에 나가서 차리면 30억을 배상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제가 시스템화 시켜서 프랜차이징을 시키잖아요. 굉장히 이 수리점 사장 이게 아니라 전부 프랜차이즈 오너를 만들어서 아까와 똑같이 뉴스킨처럼 프랜차이징을 시킨다면 이 똑같은 양을 수리하는데 8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런 프랜차이징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월급과 자산의 개념을 무조건 이해해야 뉴스킨의 그 기회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뉴스킨의 자산 가치는 이런 거예요. 제가 1억이라는 큰 돈을 한번 은행에 넣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더 내려갔어요. 근데 이거는 2020년도에 제가 한번 맡겨봤는데 1년 동안 1억을 넣어놨더니 200만 원이 쌓였어요.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개월에 15만 원의 이자가 들어오더라고요. 1개월에. 옛날에 솔직히 엄마 아빠 세대 때는 1억 맡겨놓으면 100만 원에서 150 들어왔어요. 그럼 살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낮아져서 지금은 11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11만 원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자산이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죠. 이자 소득은. 그래서 제가 뉴스킨에서 지금 받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꽉 차게 7년 했거든요. 꽉 차게 딱 7년 했어요. 제가 7년 동안 쌓은 자산 소득이 70억 가까이 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70억의 자산 소득을 쌓고 매달 코로나가 한 달 동안 제가 갇혀 있어도 스스로 커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의 자산 가치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영업이잖아. 아무리 열심히 했었어도 있잖아. 제가 70억은 못 모아요. 절대 못 모아요. 70억 모으려면 그냥 못해요. 70억을 못해요. 아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자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뉴스킨의 자산은 완전하게 자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게 또 큰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이 노동소득과 뉴스킨의 파이프라인 소득,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코로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상관없이 들어오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이 매달 들어온 소득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큰 돈 아니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제 파트너들을 봤을 때 월에 진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200만 원? 아니, 50만 원만 있어도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100만 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데 지금의 시간, 지금 젊은 시간을 투자할 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사실 좋은 제품 너무 많아요. 요즘 좋은 제품 진짜 많죠. 근데 파는 게 싫잖아요, 만약에. 그럼 완전히 차원이 틀린 제품이어야 합니다. 제가 봤던 것은 이 에이지락인데요. 제가 나름 화학과를 졸업을 해서 저는 논문이나 이런 거 보는 거와 다르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이지락에 반해서 또 사업의 비전을 봤고요. 에이지락에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자료들, 데이터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에이지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속 유전학, 그래서 더해서 유전학 굉장히 깊은 것과 유전 스위치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이건 것 같아요. 포브스지라는 굉장히 저명한 경제 잡지에서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고 제가 친절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서 앞으로 이 안티에이징 시장은 6배나 724조의 시장이 될 것인데, 거기서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에이지락 사이언스 가지고 혁신을 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제품들을 출시를 했고 이미 그 시장을 장악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뉴스킨이 수준 높은 동종업계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노화 시장에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시스템은 모든 공정에서 품질, 효능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이 많은 제품들이 이 많은 수상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사실 발라서 그냥 촉촉하다 이런
화장품보다는 젊어지는 화장품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4년 동안 이 홈뷰티 디바이스에서 연속 1위를 하고 있고요. 전 모르겠어요. 처음에 뉴스킨 알아볼 때 하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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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과학적인 얘기들도. 그래서 저는 그냥 임상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인스타에서 저에게 보험을 팔려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리크루팅을 해서 지금은 뉴스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얼굴이 이랬는데 갈바닉을 쓰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성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제품이면 혁신 맞죠? 혁신. 완전 젊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맨날 놀리는데 굉장히 젊어졌고 저희 신랑입니다. 신랑도 굉장히 부종이 많은 얼굴에서 얼굴이 자리를 잡았죠. 잘생긴 남자랑 요즘 살고 있고 저희 엄마예요. 미백 부스트가 나왔잖아요. 미백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제가 직접 이렇게 해봤을 때 기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 엄마가 펜션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햇빛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을리고 기미가 나는데 이 정도의 임상이 나고 이 제 사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쌍꺼풀이 있었는데 지금도 화면에도 쌍꺼풀이 굉장히 커 보이죠. 저는 사실은 이게 얼굴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얼굴도 했는데 피부가 아니라 이 쌍꺼풀은 제가 사실 다 가졌는데 머리숱을 못 가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피 갈바닉을 갈바닉 시작하고 안 해본 날이 없어요. 오늘도 했어요. 여러분들 살은 찌면 빼면 되지만 머리털은 빠지면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모 시장을 굉장히 크게 봐요. 진짜 솔직히 비만이라도 이렇게 약간 재밌게 산 사람은 많지만 탈모인데 재밌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우울증입니다. 탈모 걸리면 그래서 저는 두피 갈바닉을 신 적이 없는데 어머 두피 갈바닉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두피에 탄력이 생겨서 쌍꺼풀이 이만해진 거예요. 음. 두피가 리프팅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잖아요. 저한테 다 쌍꺼풀 수술했냐고 물어봐요. 쌍꺼풀이 진짜 많이 커져 실물 봐도 똑같이 커졌어요. 없던 쌍꺼풀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체중 조절 제품인 TRIT라는 제품이 있죠. 저는 이 제품도 있잖아요. 체중 조절 제품이니까 체중이 조절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체중이 조절되는 거 앞에 TRIT라는 이름 앞에 에이즈락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이즈락에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클렌징 디바이스가 클렌징 되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두드리는 피트니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탄력이 생기는 것처럼 TRIT를 봤을 때 저는 이 젊어짐에 되게 혁신이라고 느꼈고 보시면 저희 신랑이에요. 굉장히 자영업자 같이 생겼죠, 왼쪽은. 쩔었어 피곤해. 맨날 족발 같은 거 시켜 먹고 일하다가 막 술 먹으면서 하고 원래 노동자들 술 많이 먹는 거 알죠? 막 소주 먹고 고치고 막 이러니까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더 젊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살을 빼면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고민이 처지면서 되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등이 어때요? 굉장히 젊어지지 않았어요? 이 저희 친언니예요. 10몇 킬로가 빠지고 굉장히 젊어졌죠. 이분 60대예요. 근데 이 살을 보지 마시고 얼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60대가 살을 이 정도로 뺐는데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다면 이런 제품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냥 체중 작아지는 제품은 시중에 많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젊어지면서 살 빠지는 제품은 없다. 이것도 저희 친엄마예요. 저랑 닮았죠? 친엄마인데 배가 너무 드라마틱하지만 배를 보지 마시고 얼굴을 보세요. 얼굴 장난 아니죠? 어때요? 저는 젊으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그 눈빛 보여요? 눈빛? 에너지가 이거 하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사투리를 쓰면서 저한테 야 내가 백화점을 뭐 5시간 돌고 왔는데 5시간 돌고 가서 김장을 100포기를 해도 힘이 남아 돈다 이러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이게 젊음이라는 것은 물론 얼굴이 이렇게 젊어지기도 했지만 에이지락 티알라이트라 하시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체력이 좋아집니다. 체력이 좋아진다고요. 어떤 제품이 다이어트를 하고 체력이 좋아집니까?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반드시 몸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도 77 사이즈에서 이렇게 원피스가 겨드랑이가 꼈는데 지금은 뭐 제가 막 너무 젊어져가지고 아주
걱정돼요 아주. 너무 이렇게 예쁨에 취해 다니셔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 사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평생 진짜 죄송하지만 살이 찌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이제 없고요. 저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똑같이 60kg, 60kg, 60kg예요. 저는 60kg예요. 평생. 몸무게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몸의 구성 성분이 완전히 달라졌죠. 제품을 90일 동안 먹었더니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몸속에 체지방은 없어지고 근육은 채워져서 핏이 달라졌어요. 핏이. 이건 저 인바디도 있는데 똑같이 60kg 맞고요. 구성만 달라진 사진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혁신적인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저는 자영업을 8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자영업을 한다면 거기서 항상 그 돈이 흘러간 곳에서 놀아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거고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 지출이 줄으셨나요? 지출이 줄었나요? 지출 줄지 않았죠.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수입이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출이 줄지 않았는데 시장에 돈은 똑같이 흐르는데 이 돈이 어디에 흐르는지를 알아야 내가 돈을 번다고요. 근데 저는 뉴스킨을 7년 동안 핫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뉴스킨은 정말 똑똑한 회사라서 항상 돈이 흐를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흘러갈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똑똑함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시대 흐름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개인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랜드의 개인화, 개인화, 개인화 이 얘기를 진짜 많은데 그 속에는 이 AI와 IoT가 존재를 하고요. 이것은 좀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ask Sally if she's coming to dinner tonight. Message sent. Finally. Where shall we go? Sally. Switching to power nap mode. This is. We arrived at parents' place as scheduled. Huh. Only a few days left until family dinner. Please save it to my car. Yeah, right. Right. Oh, Sally, we thought you couldn't make it. Surprise! In the future, our technology has learned more than you think. 3, 2, 1. Beyond the move of technology, closer to your love. Directed by Hyundai Motor Group. 네, 이게 바로 현대모바일 그룹에서 4년 전에 나온 광고예요. 4년 전에 TV에서 방송한 광고예요. 지금은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자동차의 그 의자에서 혈당과 혈압, 그 체성분을 분석하는 기능까지 탑재가 됐습니다. 내 옆에 없다고 해서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의 그 기술력을 감당할 자산가가 내 옆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이미 개발이 됐고 앞으로 이 IoT와 그 AI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 겁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의 똑똑한 기업들은 전부 AI에 투자를 했고 이미 개발했고 이미 제품이 출시 이전에 있는데 여러 가지 법규상의 문제로 출시가 상용화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뉴스킨이 저는 지금 7년이 지나고 8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너무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진짜 그동안도 실망을 한 적이 없지만 항상 제 기대 이상의
제품을 저희에게 기회로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출시가 될 첫 번째 IoT를 접목한 뉴스킨 홈뷰티 디바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가슴이 뛰고 회사가 진짜 너무 심각하게 똑똑해서 사업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쫓아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준비되어 있는 우리 그 통합 베라 모든 바디와 얼굴, 피부와 바디를 함께 컨설팅해주는 AI인 베라와 그것을 뭔가 기계로 디바이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테스트를 해준 뉴비트와 루미스파가 출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루미스파 IO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뭔가 그 루미스파 클렌징을 하면서 그 클렌징하는 패턴이나 루틴 그리고 제 피부에 뭔가 문제점들을 전부 이 AI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 그리고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내 얼굴을 스캔하는 베라라는 AI가 내 피부에 딱 필요한 제품들을 컨설팅해주는 이런 시스템의 시작으로 이 에이지랑 루미스파 IO가 출시가 된다는 거죠. 저는 직접 체험을 이제 해보면서 진짜 너무 가슴이 뛰었는데, 진짜 세계 최초로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뷰티 디바이스 IoT 시장을 뉴스킨이 가장 먼저 깃발을 꽂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원래 그동안 뉴스킨에서 선점이란 얘기를 잘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근데 IoT와 AI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요. 이것은 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먹고 AI가 잘하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를 먹고 AI가 학습하고 데이터가 곧 자산이 되고 데이터가 곧 굉장히 큰 재산이 되는 시기가 바로 IoT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AI가 탑재된 에이지랑 루미스파를 제가 한 사람에게 소개하면 그 한 사람이 베라라는 그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되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슴이 뛰고 또 곧 출시될 이 뉴비트를 통해서 뉴비트 바이크에 앉아서 운동을 하는데 이 바이크가 나의 체성분을 분석을 해서 TRM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운동 코스가 너에게 맞는지 직접적으로 컨설팅하는 이런 AI가 탑재된 것들이 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솔직히 지금은 제가 8년 차니까 지금 막 시작한 1년 차 사장님보다 반드시 제가 더 컨설팅을 잘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제 소비자 300명 넘게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AI가 탑재된 뭔가 디바이스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사업을 하시는 분도 저와 똑같은 결과로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가 사업을 시작해도 똑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고 컨설팅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사업자들에게 너무나 편한 시스템으로 뉴스킨이 또 한 번의 혁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킨의 미친 혁신적인 제품들이 지금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다 해도 저와 똑같은 능력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뉴스킨이 39년 됐어요. 저와 동갑이거든요. 제가 39년 된 뉴스킨이 지금도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이 속에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나름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고에서 주는 많은 돈을 가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어서 특강 강사님들을 진짜 많이 모시고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에 와서 진짜 놀란 게 여기 강사님들의 그 강의 퀄리티, 커리큘럼에 너무 놀랐어요. 커리큘럼이 진짜 너무너무 훌륭하고 어떤 누가 와도 오너로서 리더십이 있는 오너로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미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선배 사업자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놔서 그냥 배워서 바로 실행하는 되는 아주 심플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회사도 너무 훌륭하고 지속적인 보상도 나는 욕심이 나지만 자신 없는 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자신이 없다면 반드시 그냥 일단 와서
뉴스킨의 교육 시스템에 들어와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기 추천드리고요. 뉴스킨의 교육을 굉장히 기대하고 왔는데 왜 어떻게 소비자를 훅 해서 훅 쳐서 이렇게 많은 매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초기 사장님들이. 근데 왜냐하면 뉴스킨은 여러분들을 판매 왕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CEO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전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신다면 보험 왕이 되는 것처럼 판매 왕의 그 교육이 아닌 여러분들의 리더십과 내적인 성장을 위한 오너십에 있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라 평생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당장 다시 시작되어도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굉장히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 꼭 한번 초청을 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결국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선택과 결과로 이루어진 게 저희 지금의 삶임을 좀 인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위한 좀 생각의 변화를 이루어내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엔 뉴스키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 그리고 말도 안 될 만큼의 미래 사업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oT의 그 클렌징 디바이스가 나오는 것만 봐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IoT를 일일이 설명하고 다녀야 됩니다. 아직 IoT를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거 혁신 맞죠? 아무도 모를 때 시작하니까 그런 단점이 조금 있지만 굉장히 빠르고 10년 후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완벽하게 자유를 얻는 삶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킨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그런 기회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